분명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아마 심장마비 같은 급사일 테지. 하지만 난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살해당한 것이다. 내가 진실을 털어놓는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난 내가 죽는 진짜 이유를 알리지 않고는 억울해서 못 베길 것 같다. 내가 살던 집에는 창 너머에 전철 건널목이 보였다. 보통 1년에 2명 정도는 그곳에서 죽곤 했다. 사인은 모두 자살. 난 기본적으로 저녁형 인간이라서 사건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지만, 운이 나쁠 때는 길을 지나가다 시체에서 튀어나온 조각들을 보기도 했다. 당연히 그런 걸 보는 것은 고역이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시체가 아니라 귀신 같은 것엔 흥미가 있었기에 밤에 밖으로 나갈 때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건널목을 오가곤 했다. 그렇게 그곳에 산 지 2년이 넘도록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3주 전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 나는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회식을 가지고 환송의 꽃다발을 받아든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널목 앞에 섰을 때 문득 뜬 소문 하나가 떠올랐다. 가만, 자살 명소에 놓인 꽃다발은 또 다른 자살자를 불러들인다던데. 난 가만히 선물 받은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선물 받은 거긴 해도 결국 집에 가면 어차피 버릴 텐데 뭐. 결국 나는 꽃을 슬며시 건널목 옆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은 왠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날이 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샜다. 그리고 아침 무렵 정말 별 생각 없이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새파란 점퍼를 입은 50대의 남자가 건널목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다. 설마 하면서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 귀에 익은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왔다. 등 뒤의 시계를 보자 정확히 첫 차가 올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되돌리자 남잔 발을 멈춘 채 내가 둔 꽃다발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점점 전철은 가까워졌다. 남잔 시선을 발밑에 떨어뜨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전철이 거의 도착해올 무렵 남잔 차단기를 넘어 선로로 들어간 뒤 내가 있는 쪽을 올려다보았다. 남자와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귓가에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다. 네가.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잔 전철에 부딪혀 산산조각 난 나라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난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한청일 거야. 어제 쓸데없이 꽃다발 같은 걸 내려놔서 그래서 환청이 들린 거야. 그래. 난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어쩐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순간적으로 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한동안 멍하게 있는 사이 경찰차와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경찰이 수상이 뭐니 하면서 주변에서 어수선하게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목격자로 나서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난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 시선이 마주쳤다는 것도 단순히 나의 착각일 수 있을 테니까. 어쨌거나 큰 사건을 목격했다고 친구에게 말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쾅 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다. 뭐가 떨어졌나 싶어 문을 열자 아끼는 신발 옆에 남자가 떨어져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의 목과 다리인지 어디인지 모를 조각이었다. 그리고 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현관에 남자의 시체는 없었다. 다만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주위에 감돌고 있었다. 나는 지갑과 휴대폰만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기에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겠다 심심해서 놀러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룻밤을 그 친구 집에서 자게 됐지만 저녁이 되자 그 이상한 냄새가 방 안 가득히 퍼져왔다. 불안해진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져서 친구에게 24시간 영업을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왕 가는 거 친구를 더 부르기로 해서 여럿이서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면 쉽게 마음을 놓고 만다. 친구들과 모여 떠들고 있자니 30분도 되지 않아 무척이나 생생했던 아침의 일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나자 나는 완전히 아침 일을 잊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난 우리 테이블에 오는 종업원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해서 주문을 헷갈리고 음식을 가져올 때도 황급하게 서두르다 접시를 하나 깨먹기도 했다. 처음엔 그저 침착하지 못하구나 싶었지만 내 음식을 가져오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놀란 듯 작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난 무척 기분이 나빴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결국 새벽 1시쯤 친구들도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도 마지못해서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야, 너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난 아직 그 누구에게도 그날 아침의 일을 말하지 않은 채였다. 그 질문을 듣자 불안해진 나는 반대로 친구에게 왜 그런 걸 묻냐고 따졌다. 아니 그게 사실 아까부터 네 발밑에 뭔가 얽혀서 붙어 다니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왜 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 친구는 평소 귀신이나 영능력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다. 난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사정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우선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딱히 어찌 할 것도 없었던 나는 친구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 집에 가던 도중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구네 집은 가족 모두가 영감이 강하단 것이었다. 특히 그중 여동생은 능력이 대단해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무당이 스카우트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아직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 이 일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액땜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친구의 여동생을 만나보기로 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의 아버지가 현관에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게. 난 당황해서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친구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 아버지,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안 된다. 어서 돌려보내. 친구가 부탁했지만 친구의 아버진 여전히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다. 결국 난 어쩔 수 없이 혼자 돌아가게 되었다. 집에 오라고 해놓고 현관에도 못 들어간 채 쫓겨난 나는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좀처럼 받지 않았다. 1분 정도를 기다린 끝에 간신히 전화를 받은 친구는 그저 사과만 할 뿐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기게 물었더니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딱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냥 난 잠이나 자기로 했다. 그날은 화가 났던 탓인지 지쳤기 때문인지 두려움 없이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난 꿈을 꾸었다. 꿈속에는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저 멀리에 건널목이 있었고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에도 난 같은 꿈을 꾸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았다. 다만 전날보다 약간 더 건널목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렇게 매일 같은 꿈을 꾸었고 점점 건널목에 가까워만 갔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를 만난 나는 억지로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나와 자살을 한 그 남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남잔 죽기 직전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꽃다발을 거기 둔 게 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에 대한 격렬한 증오를 느꼈다는 것이다. 동시에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나의 죄책감이 그 남자의 감정과 반응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의 영혼이 나에게 씌었다기보단 섞여들고 말았고 이젠 떼어놓으려는 시도도 어중간해선 오히려 삼켜지고 만단 것이다. 결국 난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지새고 있다. 시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던 작은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에는 그런 호기심 따위 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 같은 꼴이 될지 모르니까.